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이제 책임 공방 계속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 또 주목해야 합니까? 어제 국회 예결위 상황 먼저 짚어드릴게요. 네. 야당 의원이 청년들이 그날 국가는 없었다며 정부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물었어요. 이때 한덕수 국무총리가요. 현 시점에서 보면 용산 쪽에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국가는 분명히 없었던 겁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행정부 2인자로서 정부 책임론을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치안을 담당하는 분이라고 경찰 책임 쪽을 콕 집었어요. 이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 부적절한 답변, 태도 이런 것들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정무위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 야당에서 그 이태원 현장에 경찰 배치가 왜 안 됐었냐라고 지적을 했는데 네. 강남역에도 하루 13만 명씩 다닌다라고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사 당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원래 이렇게 인파 운집하는 부분에 둔감했다 이런 취지로 좀 물타기성으로 말한 거로 좀 들렸어요.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근데 사실 이렇게 우리 평소에 이렇게 많은 거랑 그렇죠. 인파가 그 단일 시간에 팍 몰린 거랑은 사실 다르고 지형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안 맞는 비유로 질타를 받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서 얘기했듯이 웃기고 있네 이 낙서가 어제 하이라이트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오후 한 대여섯 시쯤 된 거예요. 네. 운영이 하루 종일 열리는 중에 오후에 나왔어요. 예. 저게 지금 처음에 이데일리가 보도를 했을 때, 저 사진을 보도했을 때는 강승규 수석 노트였기 때문에 메모장이었기 때문에 강승규 수석이 적은 거라고들 보고 있었는데 보니까 김은혜 수석이 적은 거네요. 강승규 수석 노트에. 강승규 수석 옆자리에 김은혜 홍보수석이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그 김은혜 수석이 썼다가 지운 걸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일대 난리가 났었어요. 그 난리 난 현장 한번 볼까요? 예, 직접 들어보시죠. 메모지에다 웃기고 있네. 이게 진짜 웃기고 있는 자리입니까? 자, 위원장께서는 누가 썼는지 먼저 자백을 받으시고. 사적으로 오갔던 이야기였고 또 그런 게 행여 국감장에서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 비춰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담이었다. 두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전날 무슨 일과 관련해서 사담을 나눴다. 이게 이제 답변인 거죠? 그렇게 답을 했는데 사실 곧대로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때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위원장, 그 운영위원장이 주호영 원내대표거든요. 예.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납득이 가겠습니까? 사담이 뭔지 말씀을 하시던가 아니던가 좀 보세요라고 단호하게 혼을 냈어요. 그랬더니 지금 영상에서도 좀 보셨지만 김은혜 수석이랑 옆에 있던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둘 다 이렇게 좀 바짝 얼어서 좀 거의 약간 영혼까지 털린 그런 표정을 지었고 결국에는 퇴장당했습니다. 퇴장당했어요. 예. 지금 보니까 지우는 장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김은혜 수석이 웃기고 있네 썼다가 또 지운 거예요? 그럼 지운 것까지도 지금 보도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쓴 것과 지운 게 다. 예, 지웠다고 본인이 인정도 했고요. 조금 있다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이렇게 아주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김준일 대표. 예. 사담일 수도 있죠. 사담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 질의가 진짜 웃겨서 웃기고 있네라고 썼으면 정말 문제인 거고, 사담을 나누다가 다른 사안으로 웃기고 있네라고 썼다 치더라도 참사에 대한 어떤 원인 규명을 위해 모인 그 엄중하고 심각하고 슬픈 자리에서 사담을 나누면서 웃기고 있네? 막 이렇게 수석들이 했다. 이거는 그 해명이 맞다 쳐도 국민들 보기에는 참 우픕니다, 정말. 그러니까 사담을 나눴다라고 지금 해명을 했는데 그게 좀 이렇게 진정성이 없고 좀 믿음이 안 가는 게 왜 그러냐면은 그 이전에 이미 웃고 떠들고 하다가 지금 경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수진 비례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지금 배석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지금 비웃듯이 큰 소리로 웃고 떠들고 있다. 주호영 위원장이 국회 운영위원장이 좀 조치를 취해달라, 경고 조치해달라고 하니까 주호영 위원장이 태도가 성실하지 못했다는 지점이 있고 유념하게 바란다라고 하니까 김대기 비서실장이 주의하겠다
라고 했거든요. 아, 그 전에 그럼 뭐 의원들 질의가 있을 때 음. 이미 조금 이렇게 뭐 술렁술렁 웃고 이런 장면이 있었다고요? 예. 이제 아. 뭐 정확하게 김은혜 수석이나 강성규 수석을 지목한 건 아니지만 그 일대 이제 그렇게 웃고 약간 비웃고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게 이미 있는데 이게 또 벌어진 거니까 아하. 그러면은 웃기고 있네라는 게 결국은 이제 의회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을 지목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 계속 이제 이게 뭐 해명은 개인적인 얘기였다. 근데 개인적인 얘기 그럼 밝힐 수 있냐라고 하니까 그건 밝힐 수 없다. 공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김은혜 홍보수석은 특히 강성규 수석은 몰라도 김은혜 홍보수석은 완전 소위 말해서 선수거든요. 이런 언론 대응, 홍보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일부러 한 거 아니야? 조금 파행하려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좀 비상식적인 지금 이 행동이 나왔다. 뭐 이런 이제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진짜 뭐 국회 모독 그런 모욕이 아니라 이건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이런 뭐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도 몰랐던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런 게 당연히 좀 메모장이 보일 리가 없으니까 몰랐다가 보도를 보고 현장에서도 알게 돼서 처음 요 문제 제기를 한 게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더라고요, 민주당에. 잠시 후에 연결을 직접 해서 좀 자세한 얘기는 들어보도록 하고 뭐 메모 논란은 논란, 그 해프닝은 그 해프닝이고 쟁점들 뭐가 있었습니까? 예,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크게 보면은 여야가 부딪히는 부분이 이제 여야나 이제 정부랑 야당이 부딪히는 부분이 정치적 책임. 그래서 어디까지 책임을 지울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상민 장관이 특히 이제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세월호 참사 때도 해수부 장관이 사고 다 수습하고 8개월 뒤에 사퇴했다. 지금 사퇴하면 누가 지금 이거 책임지냐, 책임도 수습하냐. 그리고 과거 성수대교 붕괴 사건 때 이제 뭐 이를테면은 서울시장이나 경질되거나 뭐 이제 국무위원 경질된 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어서 바로 임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시간 걸린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공백이 크다. 예. 그런 주장을 이제 계속 이제 서로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참사의 원인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경호의 과부하가 걸리면서 이게 문제가 됐다라는 거를 또 집중 질의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리고 뭐 경호 전문 경찰 부대가 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공방들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김관일 기자? 어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특수본에서 경찰청장실 그리고 서울경찰청장실, 용산서장실 뭐 등등등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뭐 이제 윗선으로 수사를 올라가려는 이제 첫 단추를 꿰다 이렇게 뭐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 이게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지금 9일인가요, 열흘인가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뭐 뒷북 압수수색 아니냐, 봐주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그 국회 나와서 그 용산서장도 압수수색할 수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 수사 대상이 보고를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의심도 지금 받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계속 짚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압수수색 대상에서 지금 행안부나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전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뭐 경찰만 치고 정부 사이드는 좀 살려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 계속 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제 운영위 국감에서는 그 풍산깨를 둘러싼 논란도 있었는데 이 얘기도 잠시 후에 인터뷰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두 번째 이슈 갑니다. 미국 중간선거 D-Day, 바이든과 트럼프의 운명을 가른다. 미국 중간선거 시작이 됐죠. 네, 중간선거라는 게요, 일단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2년 임기의 하원 의원 전체를 새로 뽑고요. 6년 임기의 상원 중에서 3분의 1을 뽑는 선거입니다. 아주 독특한 제도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뭐야 싶은 이제 독특한 제도 아니에요? 중간 선거라고 이제 하는 게 대통령 임기 딱 절반 되는 그 해에 하는 선거라서 중간 선거라고 부르고요. 대통령 어떤 그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미국이 주마다 시차가 있잖아요. 순차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7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개표는 잠시 후에 8시부터 우리 시간으로 시작이 되고요. 대략적인 윤곽은 오늘 낮부터 잡히기 시작할 거라고 해요. 일부 지역에서 지금 이미 시작이 투표하는 과정에서 근데
기계가 오작동을 해갖고 좀 차질을 빚는 지역들이 있어서 조금 늦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개표는 안 됐지만 판세 예측은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이요 지금 대통령이 민주당이고 그리고 하원도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상원은 비슷한데 뭐 사실상 민주당이 조금 더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들이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입니다, 여러분. 예, 네. 지금 다 민주당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어떠냐? 물론 아직 이제 변수들이 남아있긴 한데 현지에서 나오는 예측들을 보면 상원은 좀 비등비등한데 하원은 민주당이 공화당이 이길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많아요. 트럼프의 공화당.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여소야대가 되고 어떤 이렇게 좀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국정 운영에 좀 빨간불이 켜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김준일 대표 예. 트럼프 전 대통령 컴백 대선 재도전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라면서요. 이제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하이오주를 찾은 다음에 15일에 이제 기자회견을 가질 거라고 예고를 했는데 이게 대선 출마 선언하는 거 아니냐. 뭐 사실상 미국에서는 다 대선 출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선언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하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힐러리 클린턴하고 붙었을 때 그때 여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러스트 벨트라고 이게 쇠락한 공업지대에서 승리를 다 가져오면서 대통령이 되는데 굉장히 큰 힘을 받았던 곳이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위대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 마가 캠페인도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펼쳐서 여기를 찾은 거에 상징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어제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화상회의에서 우리는 역사상 가장 어두운 세력과 맞서고 있다. 미국 예. 역사상 가장 어두운 세력 트럼프와 공화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 특히 이제 트럼프를 집중하면서 공화당까지 해서 선거를 앞두고 좀 민주당 지지층 결집을 지금 호소를 한 거예요. 야,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이 선거 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탄핵 사유인데 미국은 이게 자유롭네요. 미국은 자유롭습니다. 미국은 마음대로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논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오하이오주 가고 막 대선 출마하고 뭐 선언하고 이러면은 민주당 지지층 결집하는 것을 그래서 원래는 7일에 대선 출마 선언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민주당 지도부에 아니 공화당 지도부에서 전화해서 말렸다고 합니다. 트럼프한테 전화해서 이때는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서는 게 도움이 안 된다. 도와주는 마음은 고맙지만 가만히 계세요 뭐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도 마음이 급한 게 하나는 당내 경쟁자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뜨고 있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지금 트럼프를 둘러싸고 지금 수사가 엄청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가족 기업이 지금 탈세 회계 그리고 지금 국회 난동 지금 선동한 것들 등등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살기 위해서 대선 출마를 빨리 한다 뭐 이런 분석도 있어서 좀 흥미진진하게 진행하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는 게 좀 네. 더 구체화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새벽에 속보로 또 나온 건데 15일 날 대선 출마를 어디서 할 거냐? 플로리다 팜비치에 있는 자택에서 발표하다라고 할 거다라고 굳이 구체화를 지금 했어요. 장소까지 네. 특정. 네, 한 단계 한 진짜 단계 기사 하네요. 나갈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재밌게 돌아가네요. 뭐 보는 입장에서. 근데 여러분 그냥 보는 입장에서 재밌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느 당이 이번에 승리하냐에 따라서 경제 정책이나 이런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대요. 그래서 내일 이 인터뷰는 자세하게 더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 구속 기소.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재판으로 넘겼습니다. 불법 선거 자금 받은 혐의 명시했다면서요. 혐의 내용 자체는 그동안 알려졌던 거랑 대동소이하고요. 구속 기간이 20일이 만료가 되면서 이제 어제 기소가 들어간 거거든요. 네. 조금 짚어보면 민주당 대선 경선을 전후로 해서 8억 4,7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 이제 남욱 변호사한테 나온 돈이 정민용, 유동규 거쳐서 김용한테 들어갔다라고 검찰이 보고 있는 거고요. 예. 이 사람들 진술이랑 정황 증거, 그러니까 메모, 뭐 차량 출입 내용 내역 이런 것들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예. 다만 그 20일 동안 수사하면서 돈을 어디다 썼는지는 규명이 되지 않았어요. 김용 부원장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었는데 관련해서 결국 입을 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느냐 이 부분도 여전히 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범행 경위랑 공모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공소장에다가 정진상, 이재명 이런 이름을 넣긴 했는데 예. 공모자로 지목하진 않았다고 해요. 이름은 등장하는데 공모다 이게 써 있진 않다. 네, 설명하기 위해서 아. 관련해서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공소장이 나와야 알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일주일 정도가 되는데 일주일 정도 돼야 공개가 되는데 오늘 조선일보에서 일부 좀 얘기가 흘러나왔거든요. 어떤 내용이요? 그러니까 원래 유동규 본부장이 뭐 700억을 받기로 약정했다 이런 얘기들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는 유동규뿐만 아니라 정진상, 김용 이 세 사람이 김만배가 화천대유 실소유주한테 지분 25%를 받기로 약정이 돼 있었다. 이런 내용이 공소장에 담겨 있다고 조선일보 보도에 나왔습니다. 25%면 그 금액이 얼마 된다는 뭐 얘기죠? 428억 원이라고 공소장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받기로 약정됐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담겨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 예. 그러니까 주목할 거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428억 원이라는 숫자가 크잖아요. 네. 이게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고 1년 전에 김만배 씨가 유동규한테 700억 원을 만들어주기로 약정했다. 그래서 김만배 구속영장에 700억 약정설이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게 잘 수사가 안 되고 있어요, 검찰에서. 그런데 그 전체적으로 보면 그쪽 이제 그런 맥락에서 돈이 아니냐라고 한다면은 그 700억 약정설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하나가 예, 있는 예. 거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어디까지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현재까지 나온 걸로 보면은 뭔가 물증이 아직은 없고 진술에 좀 의존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까지는 갔는데 네. 이재명 대표로까지 가는 뭔가를 잡은 것인가 안 잡은 것인가는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뭐 공소장 공개되고 나서 한 번 더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예.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